때 여기가 바로 블로.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这位妹妹,我曾经见过. 중국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현지 채용의 경우 보수가 대사관, 영사관, 코트라에서 쉽게 진입을 하고 쉽게 잘하게 되고, 저는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MC 및 통번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문 11 김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8월 베이징 띠아오이타이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한국어 사회를 맡았고, 그리고 베이징 방송국 모 프로그램 개막식에서 단독 중국어 MC를 맡는 등 여러 한중 행사에서 MC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大家好，我叫金恩智，是1级的师姐了。目前在中国北京从事中韩双语主持和翻译工作。 우선 트동TV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중문과가 제가 다니던 1, 1학번 때와 달리 요즘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요즘 중국 베이징에도 중국 전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전체가 많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귀국을 한 상태예요. 외국인이 많이 없을 때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커리어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현재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어 잘하는 법.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계속 한국에서 자라왔고 중학교 때 처음 중국어 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대학교 교환학생 때 중국에 처음 왔습니다. 이후에 대학원을 중국 현지의 아나운서 MC학과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으로 고려대에 입학을 했고요. 보통 중문과 같은 경우 1, 2학년 때는 중국어로 중국어 초급, 중급을 듣고 그 후로는 중국어 세미나, 문법 등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 좋고 핵심적인 강의예요. 학부 때는 보통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면 중국어가 효과적으로 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시간을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 15분이라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10분이라도 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찐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국어 방송을 매일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내용을 매일 공부함과 동시에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이라도 복습을,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노트에 적고 소리내서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내것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도 이렇게 매일 적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걸 보면 이렇게 중국어 한 번 적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나면 적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적을 때도 있고요. 15초짜리 또는 1분짜리를 저는 중국어를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今天是朗读者第一次和观众见面，所以我们第一期节目的主题词也特意选择了遇见。古往今来，有太多太多的文字在描写着各种各样的遇见。这位妹妹，我曾经见过。这是宝玉和黛玉之间初初见面时欢喜的遇见。뉴스 같은 경우에는 天增岁月人增寿，每个人都有变老的一天。今天的中国是世界上人口老龄化程度比较高的国家之一。 나날은 세월을 덧붙이고 사람은 나이를 덧붙여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늙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노령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일 외우려고 내것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계별 비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 같은 경우에는 병음 등 중국어 발음을 공부할 때에는 중국어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중국어 발음을 위해서라면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께 처음 스타트를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음이 똑같이 되도록, 완전히 똑같이 되도록 있는 힘껏 열심히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진 교재들 중에 마음에 드는 교재를 하나 선택하셔서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2번 노트에 쓰고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꺼터 하는 것인데 매일 하는데도 안 느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한 건 실제로 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재든 좋아요. 대학교 중국어 교재 또는 다락원 신공령 중국어, 맛있는 중국어 등등. 중급자 같은 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HSK 교재로 난이도만 바꿔서 해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또는 중국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 등등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영상으로도 해주셔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사나 그런 문장 같은 거를 별도로 기록을 해서 외운다는 거예요. 중급자 같은 분들께서는 중국 방송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중국 중앙방송 총국이라고 치시면 CCTV라고 나와요. 네, 그 감시 카메라 CCTV 맞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홈페이지에 나오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클릭을 해서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어제 것도 복습을 조금 하고 매일매일 다른 내용으로 한 10분, 15분, 30분 정도로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급자는 중국 고전 강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중국 문학사 전공 수업에서 중국 고전 원문을 그대로 배웠던 그 수업. 정말 질 좋고 배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학과 중국어를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고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국 문학의 좋은 글귀 또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인정을 해줍니다. 삶의 진리 같은 거를 중국 글귀로 주고받으면 정말 격이 다른 중국어를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마음에 드는 문장 2-3개는 꼭 자기 것터 하기. 세 번째는 중국에서 취직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처럼 젊었을 때 중국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중국의 주재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중국에 파견으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제 나이대인데도 중국에 파견 오시는 주재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중국 파견 시 중문과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현지 채용의 경우 보수가 절반 정도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도 격차가 2-3배, 심지어 5배, 10배까지도 갈수록 커진다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중에 중국 관련 책들도 찾아보시고 한국 또는 현지에 있는 분들께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 중국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 저처럼 중국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라면 학부 시절 때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으로 와서 여행도 하시고 수업도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국제처에서 여는 외국인 행사가 있어요. 또는 해당 도시 대사관, 영사관, 코트라에서 주최를 하는 취업 상담 행사에 직종별로 맞춰서 열심히 참여를 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도시 한국인 주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는 겁니다. 국제처 쌤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고 현지에서 학위를 밟고 있는 한국인 분들께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취직에 있어 현재 중국이 아니라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또는 대학교의 중문과의 취업 공고란에서도 중국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의외로 알짜배기 공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도 취업 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의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같은 게 중국에는 예핀,直播, 버스, 智联, 링크드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아서 성공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이력서 다 준비하면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국에서 행사 기회 얻는 법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에서 행사 방송에서 MC를 맡기도 하고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또는 통역을 맡기도 합니다.
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단가가 낮더라도 또는 아예 심지어 무료더라도 재학생일 경우에는 학교 국제처를 통해서나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신의 실력이 검증이 되고 커리어가 쌓이면서 했던 곳에서 또다시 요청이 들어와요. 또는 추천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 넓혀가는 방법으로 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게 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관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중국에서 이런 신뢰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신뢰가 쌓이게 되면 나의 인맥으로서 작용을 하게 돼서 일거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학교가 내게 선사한 것, 내가 고대에서 얻은 것. 많은 재학생분들께서 내가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서울대를 가장 가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얻은 것은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학부, 학과 친구들,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은 제가 현재까지도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좋은 친구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고민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면 소중한 조언을 해주시곤 합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연구실에 자주 찾아오는 학생에게 마음이 간다 라고 인간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 한번 풍덩 빠져도 보고 또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귀중한 조언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표본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중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동안 각종 동아리, 인턴, 학회, 학교 수업, 알바, 돈 벌기 등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컴포트 존이라고 하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스스로의 그런 안락한 공간, 그런 것처럼 제가 쉽게 진입을 하고 쉽게 잘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는 분야를 스스로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려서 고시 공부를 3, 4년 동안 했었지만 일반 기업 취직, 공기업 또는 고시, 공무원 또는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외국어를 살려서 또는 미디어 업계에서 종사하는 것 등등 또 내가 대학생활 때 시도해본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졸업 전에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투동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어떤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나 중국 취직에 있어서 좀 많은 정보 또는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동TV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